죽음이 이렇게 우리 늘 앞에, 우리의 주변에 늘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돼요. 삶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직업이 아닌가. 법의학이란 게 사실은 예전부터 인기를 좀 끌기엔 좀 어려워요. 국립과학사연구원에서 법의관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든지 개업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환자를 돌봐야 되는 의사도 부족한데 법의학이라는 과목을 돌아볼 여지가 없었던 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법의학을 선택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한 20여 명, 지금은 그러면 많아졌냐? 지금 2021년 현재를 보면 현역에 있는 법의학자들은 한 40명, 47명 뭐 이 정도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존중하고 서로 굉장히 귀한 자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으쌰으쌰도 잘 합니다. 그래서 뭐 법의학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 자신이 얘기하는 건 좀 창피한 얘기이기도 한데, 최소한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영국, 일본, 뭐 독일 이 정도에서 하고 있는 법의학만큼은 그 정도는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고, 다만 다른 나라는 조금 예산이라는 면에서 연구비 면에서 좀 더 풍족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아쉽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많게 잡으면 50여 명, 좀 적게 잡으면 40여 명의 법의학자들이 황산벌에서의 계백처럼 너무 비극적인 걸 들었나요? 소명의식이라는 걸 갖고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법의학자 그러면 늘 뭐 셜록 홈즈나 뭐 아가사 크리스티처럼 살인사건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살인사건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살인사건이 400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건보다도 누적되어서 인간에 대한 또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컨대 초보 법의학자 때는 두려움을 먼저 느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다가도 죽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도 죽을 수 있는 거고, 인생이란 건 허무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때도 시기가 있죠. 죽음이 이렇게 우리 늘 앞에, 우리의 주변에 늘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돼요. 삶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직업이 아닌가. 예를 들면 얼마나 인간이 악할 수 있는가를 전율할 때도 있고, 뭐 여자가 100번 넘게 찔린 시신을 바라볼 때는 정말 인간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아이를 살리려다 꼬꾸로 안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볼 때는 인간의 사랑이란 또 얼마나 숭고한가. 또는 반대로 아이를 밟아서 사망케 한 이런 어머니를 볼 때는 이게 또 어떤 일인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런 모든 게 다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인간의 삶이란 건 결국은 죽음을 목도한다는 건 결국은 삶이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낀 건데, 제가 보는 시신은 사실은 진짜 사람이었던 분이었죠.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근데 신분증을 보면 거기에는 그분의 가장 멋진 모습이 실려 있어요. 신분증 찍어 보셨죠? 그때 아마 제일 예쁜 모습, 제일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돈 내고도 찍고 막 이러잖아요. 비싼 돈 내고 찍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진에는 가장 이분의 멋진 시절 또는 가장 멋진 모습이 담겨져 있으니까, 지금 부패가 돼서 막 몸이 부풀어 오르고 뭔가 손상을 입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원래 이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잔인한 사건을 보게 되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리를 해요, 저는. 뇌에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난 되게 집중해야 되니까요. 공포심을 느끼거나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는 머릿속에서 그런 마음을 바꿉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우리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빨리 잘 살아야 되고
이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공정성, 경쟁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치지만 혹시 뒤떨어지신 분들, 많이 낙오된 분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있어서의 격차는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제가 일주일에 월요일, 금요일 부검을 하는데요. 물론 살인이라든지 끔찍한 사건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안타까운 사연에 있는 분들의 부검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고독사,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는 여러 소외된 계층,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이런 여러 사례를 보다 보게 되면 조금은 우리 사회가 뒤돌아볼 여유가 조금은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마지막 죽음에 있어서 건강 나이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갔으면.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는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마지막에 행복과 사랑이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가능하다면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내 사랑이 오랫동안 전해지면서 내 인생이 각인되기를 누군가에게. 2019년에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나온 논문에 돼지 뇌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3시간이 지난 돼지 뇌를 혈관을 연결했더니 뇌순환이, 혈액순환이 부활됐다, 회복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세포는 산소가 끊긴다고 바로 죽지 않고 일정 시간 이상은 아마 버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도 떠나고 또 나의 사랑했던 사람도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순환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귀에 대고 꼭 못했던 얘기를 해라 라고 수업 시간에 늘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들은 학생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얼마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수업에 이 생각이 났다고 해요. 아버님 귀에 대고 얘기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랑했고 존경했다 이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를 한 거는 진짜 아버님이 들으셨기를 바라지만 설사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다짐이라고 할까? 이렇게 됐다라고 감사하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내가 수업을 함으로써 이 학생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겠구나. 뭔가 좀 가슴 뭉클한 그 일화가 기억에 남고 그 이메일을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고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읽어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늘 그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계속 반추하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아픈 마음은 잃어버리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도 졸업식을 얘기할 때 커맨스먼트라고 해요. 이건 사실은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졸업식 커맨스먼트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되 추출만 하고 앞을 바라보고, 근데 앞을 바라봐도 너무 또 먼 미래를 보고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 비전이 없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도 말고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떨지도 말라. 그냥 앞을 보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거에 충실해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